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FDA 요청으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다시 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 11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빌드블라스 뉴욕 시장이 34만 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부할 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는 선택지도 주어졌습니다. 미 전국의 50개에 달하는 유명 의료단체들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밝힌 베나제 브루클린에서 흑인 남성이 68세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유타주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으로 최소 2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탈뉴 현상이 일면서 교회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살던 노동자들은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허튼 강변에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가 대중에 개방되면서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부작용 탐지를 위해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해당 열량의 임상시험 대상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예정대로 9월에 식약청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식약청 관계자들은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진행한 아동 백신 실험 참가자의 규모가 젊은 접종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심근염, 심낭염 등 희귀 부작용 발생 빈도를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기존 예정 대상의 2배에 달하는 3,000명에 대한 실험을 추가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장 혹은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과 심낭염은 질병예방통제센터에 의해 백신 접종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이며 화이자와 모더나를 포함한 mRNA 백신을 접종받은 미국인 3억 명 중 1,200명에게서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이 많았으며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대부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대변인 레이 조던은 더 많은 참가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희귀한 부작용을 추적하겠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2세 미만 아동 약 7,000명을 목표로 실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식약청이 요구한 참가자 규모를 더욱 빨리 달성해 9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긴급 승인 요청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청 후 식약청의 안전검사를 통과해 승인되기까지는 최소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측은 9월 5세에서 11세 아동으로부터 시작해 추후 2세에서 5세 아동, 그 다음 6개월에서 2세 유아에 대한 실험 결과 발표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성인과 청소년 대상 실험 때와 같이 2달 동안의 연구 결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5세 미만에 대한 실험에는 요청 사항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최고 경영자 우걸 사이는 일부 접종자에게서 7개월 뒤 백신으로 발생한 항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심한 증상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며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전염성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11만 8,791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6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 10,000명대에 그쳤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57% 늘어난 28,78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 증가한 271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양성률은 한 달 전에 0.4%에서 어제 2.2%로 급증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한 주 코로나 신규 사례가 51% 급증해 9,35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평균 신규 확진 사례는 61%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5.84%를 차지하는 뉴욕은 지난주 전국 사례의 2.57%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내에서 1인당 최악의 주간 발병 사례는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맨해튼 자치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백신의 경우 뉴욕은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전국 14위를 차지했으며 주민의 62.4%가 적어도 1회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뉴욕주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변종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뉴요커가 즉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에 대해 부스터샷, 세 번째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식 환자나 암화학요법,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억제요법을 받는 사람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건당국은 언제 추가 접종이 필요할지 결정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퍼져 확진자가 늘자 의무화 또는 권고 형태로 마스크 착용을 부활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세 지역 등 일부에서 규제 강화에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오늘 빌드블라시 뉴욕시장은 모든 뉴욕시 공무원 약 34만 명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지난주 공공의료진에게 적용했던 백신 증명서 제출 대상을 전 뉴욕시 공무원에게로 확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뉴욕시 감염세가 급증하면서 지난주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립병원 직원과 보건당국 의료진에게 8월 2일까지 백신을 접종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늘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 시점의 유일한 답은 백신 접종으로 더 이상의 핑계와 지연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출 대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두 번의 기한에 나뉘어 34만 명에 달하는 전체 시 공무원에 적용되는데 양로원과 같은 기숙 혹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8월 16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주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한편 건물관리국, 경찰청, 교육부 직원들은 학교가 개강하는 9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름 휴가가 끝나고 직원들이 복귀하는 9월이 팬데믹 회복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한 백신을 맞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귀가 조치되며 해당 일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뉴욕시 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는 뉴욕시에서 학교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지켜냈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의 의사 선택을 존중하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군시 공무원 연맹 37구역 상임이사 헨리 게리도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려진 지침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직원 이외의 사기업에서도
전 직원 복귀 전 백신 접종 지침을 가능한 최대로 의무화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전국 50개 유명 의료단체들이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CNN 방송은 미국 의학협회, 미국 의사학회, 미국 소아과학회, 미국 공중보건협회 등 전국 50개의 주요 공중보건 의료단체들이 의료 및 장기 요양시설 운영 사업주들에게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의료 및 장기 요양시설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와 요양원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윤리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종이 확산되는 데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입원, 사망 건수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은 전염병을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 종사자 4명 중 1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병원 입원 환자와 요양원 거주자들의 델타 변이 감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한 단체들은 전국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보조원, 공중보건 종사자,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 호스피스 종사자 등 1,700여만 명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조직들이어서 성명의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청소년 정신의학회장인 가브리엘 박사는 이와 관련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이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는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사용주가 고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종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의료 현장 근로자와 환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대규모 병원 그룹인 장로교회 병원은 지난주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병원 그룹은 4만 8천 명의 직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9월 1일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 노조는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대낮에 건장한 흑인 남성이 68세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후 군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화요일 발생한 보행기 할머니 집단 폭행 사건의 영상도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마스크를 쓴 회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무려 10차례나 가격하며 강도 행각을 벌이는 17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전 9시 브루클린,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도에 있던 노인에게 접근했고 피해자에게 포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는데 노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얼굴 및 복부 등을 단 9초 만에 11번의 주먹질과 발길질로 무차별 가격했습니다. 범인은 길에 쓰러져 있던 노인의 신체를 이리저리 굴리다 휴대폰과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폭행으로 손목과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강도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뉴욕시경은 또 한편의 다른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4명의 용의자를 적극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할렘에서 보행기를 끌던 61세 여성이 여성 3명과 남성 1명으로부터 잔인하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잠깐의 말다툼이 있었고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먼저 피해자를 덮쳤고 이후 가해자의 일행들이 몰려와 집단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용의자는 부엌 냄비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마구 내려쳤고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은 여성의 머리만 공격해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보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계속해서 난폭한 주먹 공격을 가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인 덩치 큰 남성도 한 차례 발로 건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와중에도 곁에 있던 용의자들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The broken ankle and they messed up my shoulder and staples in my head where they hit me. They hit me with a rock or something. I've seen them before, but I never talked to them. I'd just be saying hi and I thought everything was fine, so I just was walking. It just started with me for no reason. 특히 주변에 있던 젊은 흑인 남성은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신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람하듯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초 용의자들의 일행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으나 피해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직후 본인이 구급차에 실려갈 당시 이 남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우리가 다시 찾아갈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Oh, he said when the ambulance came to me, he said, "You better watch out. We're gonna get you. We're gonna get you." That's all they said.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2 정도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 그리고 피해 할머니가 끌던 보행기를 훔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유타주에서 모래 폭풍으로 시야가 가려져 22중 출도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쪽으로 155마일 떨어진 카노시 지역의 15번 주간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최소 22대의 승용차와 트럭이 추돌해 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5명은 한 차에 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뷸런스와 헬기가 동원되어 최소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최소 3명은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강풍이 모래 또는 먼지를 일으켜 운전자의 시야가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수대의 견인차 트레일러와 승용차가 파손된 채 널브러져 있고 온 사방에 파편이 튀어 있습니다. 교통당국은 사고 이후 양쪽 도로를 차단했으며 현재는 북쪽 차선 일부만 개방된 상태입니다. 카노시 지역에서는 어제 사고 시각 강한 뇌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폭풍이 수그러들면서 강풍이 일었습니다. 인근에서는 시속 51마일의 강한 바람이 보고되었습니다. 가뭄 측정소에 따르면 유타주 전체는 지난주 기준 가장 심한 가뭄 단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래 폭풍이 일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미서부의 역사적인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폭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뇌우로 국지적인 비가 내렸지만 돌풍이 수마일간 먼지와 흙을 이끌어오는 것을 방지하기에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19를 피해 교외로 이주하면서 교외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외에 살던 많은 노동자들이 비싼 주택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바람에 교외 지역 식당 등 업소는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탈출 붐이 일면서 뉴욕주 북부에 있는 허드슨 강변 도시 킹스톤 지역 주택 임대료가 최고 20% 이상 뛰었습니다. 킹스톤을 포함한 얼스터 카운티의 임대 주택 가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침실 2개짜리 주택 임대료는 월 평균 $1,500로 전년 대비 13% 정도 인상됐습니다. 한 주민은 10년 전 뉴욕시 브롱스에서 킹스톤으로 처음 이사했을 때 침실 2개짜리 주택의 월 임대료는 $85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2배 가까이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뉴요커의 교외 이주 바람으로 휴가용 단기 임대 수요까지 늘고 있습니다. 휴가용 임대 데이터 회사인 에어DNA에 따르면 지난 5월 얼스터 카운티에서는 2,000개가 넘는 방과 주택이 단기 임대용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들 주택 소유주는 1박 임대료로 평균 $236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절반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뉴욕주의 시골 마을에는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며
이들은 주택 임대료를 인상시키고 지역 노동자를 밀어내 고용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스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라토야 풀드 씨는 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어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얼스터 카운티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뉴팔츠에 있는 리조트인 몽크 마운틴 하우스는 구인난으로 250개인 호텔 객실 가용성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 호텔 톰 스마일리 사장은 2년 전 약 750명이었던 직원이 올해는 630명으로 줄었다며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 186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고객 유치 마케팅보다 직원 모집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맨하튼 허튼 강변에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가 대중에 개방됐습니다. 여름 내내 가수들의 공연과 가족 단위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회복으로 뉴욕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개방한 맨해튼 허드슨강의 인공섬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서쪽 강변 피어 54에 위치한 리틀 아일랜드는 억만장자 사업가 베리 딜러와 패션 디자이너 다이앤 본 포텐스버그 부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타이타닉 선이 정박하는 등 방문객들이 분주하던 피어 54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허물어지고 있었는데 딜러와 포텐스버그 부부가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부는 앞서 버려진 철도 하이라인의 공원 개발에 4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번 섬에는 향후 20년 동안 1억 2천만 달러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건축 비평가 마이클 키멜만은 공공구조물의 건축을 순전히 부자들의 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공평한 도시계획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한편 지어진 섬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러는 버려져 있던 곳에 투자해 예상 밖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공공장소의 발전이 대중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에이커에 달하는 이 섬의 바닥은 132개 튤립 모양의 콘크리트로 이루어졌으며 250종의 꽃, 나무, 관목 및 114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또한 81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적 모형의 원형극장을 세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혁신적인 경관을 조성했다는 분석입니다. 매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라이브 음악과 무용 행사 등이 열리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달라지며 주말 저녁과 평일 오후에는 가수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섬은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개방하며 오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12시 이후에는 시간제 티켓이 발급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 데 이어 드블라지오 시장은 식당이나 쇼핑몰 출입 시에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자발적인 시스템 하에 백신 접종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뉴욕시에서 더 많은 백신 의무화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바와 레스토랑, 쇼핑몰 등에 입장하기 전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는 코비드 패스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인구의 40% 이상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5군데 공립학교에 백신 센터를 마련하고 가을 대면 수업을 앞두고 더 많은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시 전역 민간업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의 실행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전역 민간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시 공무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일 전격적으로 공공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의료 종사자에 이어 이 조치가 경찰, 교사, 응급요원 등을 포함한 시 공무원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고 민간 기업에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시 전역 신규 감염 건수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몰개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백악관은 최대 25%까지 월 납부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또는 수입 감소로 인해 몰개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압류 등으로 재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몰개지 납부가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압류 중단 조치를 3월 말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말 추가 연장을 거쳐 현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압류 중지, 압류 유예를 요청하려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몰개지 상환 유예 등록 시한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몰개지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출자는 미 전역에 약 7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가 제1회 광복절 기념 뉴저지 스포츠 대잔치를 엽니다.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 레오니아의 실반 파크에서 열리는 행사는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체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양궁, 테니스, 골프, 검도, 탁구, 수영, 스킨스쿠버, 태권도, 장애인 스포츠 등 13개 가맹단체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각 종목별로 해당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검도, 태권도 등 일부 종목은 시범 공연이 펼쳐지는 등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 타민족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각종 스포츠 시험과 체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협회 회원 간 단체 경기가 펼쳐집니다. 행사 방문자들에게는 기념품과 음료,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